여러분, 혹시 헤드폰 하나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1980년 프랑스 파리의 한 파티 장면에서 그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이 소녀에게 살짝 헤드폰을 씌워주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려지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 말이에요. 바로 영화 라붐의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리얼리티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블라디미르 코스마라는 루마니아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이었던 그는 라붐의 음악을 맡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감독은 당시 프랑스의 유명 가수였던 미셸 폴라레프에게 음악을 의뢰했지만 그가 바빠서 거절했고 그 다음으로 코스마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가수 선정 과정입니다. 코스마는 처음에 프랑스의 유명 가수 질베르 몽타뉴에게 노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몽타뉴는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을 부르는 걸 거부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스마는 당시 프랑스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세션 뮤지션이었던 영국 출신의 리처드 샌더슨을 선택했습니다. 1953년생인 샌더슨은 스코틀랜드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세션 뮤지션으로 조용히 활동하던 중 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코스마가 신인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유명한 가수를 쓰면 가수의 이미지가 영화를 압도할 수 있지만 신인을 쓰면 노래와 영화가 완벽하게 하나로 각인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1980년 2월 파리에 사는 평범한 13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 모피.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방학 용돈이나 벌어보라며 10대 모델 에이전시에 딸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감독 클로드 피노토가 만들고 있던 영화 라붐의 캐스팅 감독이 그 에이전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10대 신인 여배우를 찾고 있었던 거죠. 에이전시는 소피의 사진을 추천했고 소피는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700명의 소녀들이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감독은 수줍게 미소 짓는 소피의 첫인상에 단번에 반해버린 겁니다. 정식 연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소녀가 700대 1의 경쟁을 뚫고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피 마르소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화 제목 라붐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붐은 왁자지껄한 파티를 의미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문법상으로는 남성 관사를 붙여서 루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일부러 여성 관사를 붙여 라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절대적인 주인공이 소피 마르소라는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개봉 전부터 제작진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소피 마르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법을 깨트리면서까지 여성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작은 디테일에서 제작진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1980년 12월 드디어 라붐이 개봉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무려 4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유럽 전체로는 1,5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10대 소녀의 풋풋한 첫사랑을 다룬 영화가 전 유럽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리고 영화의 주제가 리얼리티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 15개국에서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 무려 800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한 곡으로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는 라붐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화 제목을 사랑의 판타지로 번역했고 리얼리티 역시 같은 제목으로 불렸습니다. 한국에서는 80년대 청춘들의 필수 아이템이 바로 소피 마르소의 사진이 들어간 책받침이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라붐에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댄스 파티 장면입니다. 왁자지껄한 파티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던 소녀 빅, 그러니까 소피 마르소에게 소년 마티유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헤드폰을 그녀의 귀에 살짝 씌워줍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리얼리티의 멜로디만이 두 사람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이 장면은 정말 천재적입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헤드폰이라는 작은 기계 장치 하나로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한 이 장면은 보는 사람 모두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후대의 수많은 영화와 뮤직비디오에서 오마주되었습니다. 2011년 개봉한 한국 영화 써니에서는 김시우가 심은경에게 똑같이 헤드폰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018년 걸그룹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에서도 2020년 영화 썸머 85에서도 이 장면은 재현되었죠.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 장면의 마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래 자체를 들여다볼까요? 리얼리티의 가사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꿈이 나의 현실이야. 내게 진짜 현실 같은 환상이니까. 이 가사는 단순히 사랑이 꿈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대의 첫사랑에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것이 진짜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리얼리티, 즉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첫사랑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진짜 같은 현실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제목 하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작곡가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얼리티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청춘이 현실을 처음 마주하는 그 순간의 진실을 표현한 음악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 노래는 청춘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겠죠. 리처드 샌더슨에게 리얼리티는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이 한 곡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동시에 평생 이 곡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82년 라붐의 성공에 힘입어 속편 라붐 2가 제작되었고 이번에는 영국 밴드 쿡타 북스의 유어 아이즈가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샌더슨은 배제되었죠. 그 후 그는 여러 곡을 발표했지만 어떤 노래도 리얼리티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샌더슨은 199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의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는 80년대 가수들을 모은 순회 공연에 참여하며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프랑스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리얼리티를 불렀고 2024년에는 재혼까지 했습니다. 한 곡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슬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것도 엄청난 행운입니다. 수백만의 뮤지션 중 단 한 곡이라도 전설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샌더슨은 리얼리티라는 불멸의 명곡을 세상에 남긴 행복한 뮤지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리얼리티는 1987년에 재발매되어 또 한 번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노래를 원했던 것이죠. 재발매 버전에는 리믹스 버전과 확장 버전이 포함되었는데 확장 버전은 무려 8분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녹색 비닐로 된 한정판까지 제작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재발매로 리얼리티는 90년대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2009년에는 코스마와 샌더슨이 다시 만나 오케스트라 버전의 리얼리티를 새롭게 녹음했습니다. 원곡의 신시사이저 사운드를 생악기로 바꾸고 기타 솔로 부분도 새롭게 편곡한 버전이었죠. 29년이 지났지만 이 곡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라붐과 리얼리티의 인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책받침, 공책, 다이어리에 인쇄된 소피 마르소의 사진을요. 당시 한국에서는 소피 마르소를 브룩 쉴즈, 피비 케이츠와 함께 3대 미녀로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피 마르소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1989년에는 무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한국에 방문해 화장품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출연료였죠. 재미있는 건 라붐이 한국에서는 극장 개봉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로만 볼 수 있었는데
201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극장 스크린에 걸렸습니다. 33년 만에 개봉이었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비디오로 이 영화를 보았고 리얼리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 가수들도 이 곡을 많이 리메이크했습니다. 윤상, 김현철 같은 뮤지션들이 감성적인 버전을 선보였고 라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돌 그룹까지 등장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한 이 그룹의 이름이 바로 영화 라붐에서 따온 것이었죠. 2025년인 지금 리얼리티는 45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노래가 여전히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리얼리티 영상들이 있고 젊은 뮤지션들의 커버 버전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0년대를 직접 겪지 않은 세대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레트로 감성에 빠져듭니다. 왜일까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설렘,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느끼는 혼란, 청춘의 아름다움과 아픔. 이것들은 1980년에도 2025년에도 똑같습니다. 헤드폰을 씌워주는 그 간단한 행동 하나로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 그 순수함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가득한 지금 시대에 오히려 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복잡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단순하고 순수했던 사랑의 순간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리얼리티라는 노래 하나, 라붐이라는 영화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00대 1의 경쟁을 뚫은 13세 소녀, 거절당한 끝에 캐스팅된 무명 가수, 문법을 깨트린 영화 제목, 헤드폰 하나로 만들어낸 전설의 장면. 이 모든 우연과 필연이 모여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거든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감미로운 멜로디 속에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꿈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청춘입니다. 꿈이 나의 현실이야. 내게 진짜 현실 같은 환상이니까. 리얼리티는 그렇게 오늘도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